거듭 제곱 근 중 실근의 개수 뭐 이런 거 하고 간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문제가 30문제이기 때문에 얼른 풀어야 됩니다. 다 풀지는 않을 건데. 자, 보시면 2의 A승은 3, 6의 B승이 5인데 다음 구조를 이제 계산을 해달라는 거죠. 너가 3이고 6의 B승이 5인데 밑을 일단은 2로 맞추고 싶나 봐. 2에 AB 더하기 A 플러스 B승.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너랑 너에서 뭔가 적절히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6의 B승이라는 거는 2의 B승에다가 3의 B승을 곱한 건데 3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2의 A승이죠. 그죠? 그러니 너는 사실은 뭐냐면 2의 B승 곱하기 2의 AB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3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뭐가 돼? AB 더하기 B가 되죠. 2의 A승만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시면 되냐면 3을 곱해주면 되죠. 즉 답은 15가 나오더라. 이렇게 여기다 요거 곱하는 거예요. 2의 A승 이렇게 이쪽이 곱하기 3 이런 식의 변형이다. 그 다음에 이번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식 정리할 것처럼 보이죠? 간단하고 근데 이제 세제곱이기 때문에 조금 식이 복잡하긴 하지, 그지? 일단은 보시면 알파 베타의 두 합이 너가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이 1인데 이런 걸 하고 싶대. 2에 알파 3승 마이너스 1분의 1 곱한 거니까 더하기 베타 3승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요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알파 베타가 너의 두 근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조금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제곱인 거를 분모를 이걸 통분을 해서 풀기는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알파 3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약간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얘를 이항을 시키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 x를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너는 사실은 3에다가 다시 3x 마이너스 1 빼기 x가 되죠. 그래서 8x 빼기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2에 8 알파 빼기 4 분의 1 더하기 8 베타 빼기 4 분의 1 이제 통분할 준비가 됐고 통분을 해서 계산을 좀 하시면 됩니다. 통분을 해보시면 4분의 1은 좀 묶어줄까? 4분의 1로 묶으면 4분의 1에 통분했으니까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 분의 서로 더한 거 그러면 2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겠다. 요거 맞니?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거는 전개를 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이렇게 곱해진 형태는 저식에다가 이제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까지 보시다시피 연산이 다소 복잡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죠. 그죠? 뭐 되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되기는 돼요. 가능은 하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대입하시면 이제 되겠죠. 3이랑 1 대입하시면 연산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쉽고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고 그림을 잘 보시고
사실 우리가 근데 모의고사 기출을 안 다뤘던 건 아니라서 문제 풀다 보면 전에 봤던 문제도 몇 개 있을 거예요. P1이 A, A 제곱인 거죠. 걔를 가지고 P2를 찾고 P2에서 P3를 찾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Q2와 Q3의 X좌표는 P2와 P3의 X좌표와 같죠. 굳이 Q로 찾을 필요는 없고 P를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얘가 3차 함수, 다음에 이쪽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엽. 정사각형. 근데 올라가서 정사각형. 맞나? 약간 이상한데?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요? P1 A 정사각형 만들어서 여기가 P2 만들어서 정사각형 만들어서 여기가 P3인 건가요? 여기가 아니잖아. 너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였구나. 여기가 아니라 불편하다. 여기가 P3. 자, 어쨌건 보세요. P1의 좌표를 A, A 제곱이라고 잡는다면 A의 좌표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A, A입니다. 그죠? P2 같은 경우에는 X 3승 위의 점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 Y 좌표가 A가 된다면 여기는 A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다시 정사각형을 만들었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 3분의 1승, A의 3분의 1승. 여기서 다시 P3를 찾아간다는 거는 얘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A의 6분의 1승, A의 3분의 1승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B는 A의 3분의 1승, C는 A의 6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A의 3분의 1승, A의 6분의 1승 곱한 게 2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뭘 찾고 싶냐면 P1의 Y좌표니까 A 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지. 요게 계산해 보시면 정확하게 A의 2분의 1승이 나와서 양변을 4승을 하시면 16이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5번에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해서 이제 거듭제곱 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연수 조건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얘는 간단합니다. 너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수 밑줄, 이걸 m이라고 씁시다. m.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요 세제곱근 루트 3의 5승에 2분의 1승 전체를 n승을 하면 그것이 m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 문제는
접근 자체를 거듭 제곱 근이다로 푸는 게 아니라 너를 거듭 제곱하면 는 뭐가 된다? 방정식으로 접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x의 n승은 a꼴로 이런 식으로 풀어내지 x는 n제곱근 루트 a 이런 식으로 풀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안 풉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항상 n승으로. 그래야지만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얘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써버릇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6분의 5n승 나오나? 이제 n값이 이제 6의 배수가 되는 간단한 이런 문제였고, 밑에 있는 6번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6번 해보세요. 6번. 뭐 먹어? 소화제?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생겨서 전혀 말랑말랑하지 않네. 근데 얘처럼 이제 양의 제곱근, 뭐 양의 4제곱근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 사실은 제곱근 표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제곱근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하나는 루트 m인 거고, 하나는 4제곱근 루트 n인 거죠. 이렇게. 너가 너의 2배니까 이렇게. mn은 자연수. 요거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잘 해서 m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의 m값의 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식이 나오죠. m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m, n의 양의 4제곱근은 4제곱근 루트 n. 근데 너가 너의 2배니까 양변을 4제곱을 해서 요렇게 생긴 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n은 16분의 m 제곱이다. 그래서 n 대신에 m을 이제 대입을 해서 식을 쓸 건데 너를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n분의 48이 나오네요. n분의 48. 너가 자연수가 되겠죠. 즉 m 값은 48의 양의 약수가 가능한데 모두 되는 거는 아니고 중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너가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너는 4분의 m의 제곱인 거니까 m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4의 배수라는 거는 48이라는 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2의 3승이 아니라 4승 곱하기 3의 1승인데 양의 약수 중에서도 양의 약수의 구조는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인데 b는 0부터 1이 가능하지만 a는 2부터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부터 출발한다는 거. 왜? 4의 배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소한 2개는 가져야 되겠죠. 끝이죠. 우리는 m값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식을 어떻게 쓴다?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3의 0승, 3의 1승 끝입니다. 우리 이거 언제 했어요? 등비수열 합공식 배울 때 했죠. 그죠? 그때 내가 어떤 양의 약수 중에서도 특정한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출제한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요? 왜 4의 배수가 돼야 되는지 알겠지? 왜 48의 약수가 돼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4의 배수 중에서도 48의 약수들을 어떤 식으로 센다? 하나씩 졸라 다 세는 게 아니라 저런 방식으로 헤아려 준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32 빼기 4니까 28 곱하기 4 나오나요? 그죠? 28 곱하기 4는 112.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이번에는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12의 밑줄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되게 잘 출제가 되는 형태죠. fn 더하기 f2n이 1이 되게끔 하는 n값의 합을 구해봐라. 자, 일단 우리는 x의 n승이 n-12가 되는 거고 너의 실근의 개수가 곧 fn인데 즉 fn이라는 거는 n값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는 부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n이 홀수면 무조건 1이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세 가지로 또 나뉘죠. 우리가 우변에 있는 n-12가 양수, 즉 n값이 12보다 큰 경우에는 2가 되고 n값이 12인 경우에는 1이 되고 n값이 12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fn 더하기 f2n이 1이 되고 싶대. 그러면 어떤 fn에다가 f2n을 더해서 1이 될 수 있는 애초에 f라는 함수는 치역으로 누굴 갖냐면 0, 1, 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 더해서 1이 된다는 거는 구성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0, 1이거나 1, 0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너가 1,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너가 1, 0인 경우는 fn이 1인 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f2n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짝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네. 즉 2n이 12보다 작아야 돼. 즉 n은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6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1이 되는 거는 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n값이 12일 때도 1인데 n값이 12가 되면 6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1,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뭐밖에 없어? 1, 0 밖에는 없습니다. 즉 n값은 3, 5가 가능하겠죠. 보통 이런 거듭 제곱근 문제에서 n이 1인 경우가 된다 안 된다? 보통은 안 된다. 첫 번째 줄 맨 앞에 밑줄 2 이상의 자연수 n. 너네가 풀다 보면 홀수는 1도 홀수니까 자연스럽게 1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n은 대체로 거듭 제곱근 문제에서는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된다. 두 번째, 거꾸로 0이 수도 있잖아. 너가 0이 되는 경우는 역시 이런 경우인데 n이 짝수이면서 12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F2n 기준에서는 1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얘는 짝수니까 요거밖에는 없어요. 즉 n 값이 12가 아니라 2n이 12인 거니까 n이 6인 경우가 가능하죠. n이 6이 되면 2n이 12가 되면서 넌 1이 되고 n이 6이 되면 12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짝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n이 6인 거 가능해요. 이렇게. 답은 그래서 14가 나오겠다. 그지? 이런 문제였어. 넘어간다. 8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또 이제 지수로고 하니까 재밌죠? 재미없는 거 알고 있어, 나도. 수열보다 나을 텐데. 아니야, 수열도 하다 보면 재밌어. 수열을 아직 너네가 용기 있게 안 풀어서 그래. 쫄아서 그래요.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사실 두 가지 상태가 다 존재해야 돼요. 조금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침착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판단이 섰으면 그냥 과감하게 직진하는 과감성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멋들어진 한 줄로 딱 깔끔한 풀이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 나누고 주구장창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함과 과감함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나는 과감함이 낫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신중하게 풀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고민만 하다가 못 푸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통은. 사실은 별거 아니었잖아 싶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너네가 그 별거 아닌 것을 이제 못 찾아서 그렇지. 과감하게 찍는다. 과감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는 내가 이 문제를 풀 깜냥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야지만 과감하게 버리든 말든 하는데 다 과감하게 버리다 보면 이제 점수가 너무 안 나오겠죠. 문제를 딱 보고 응. 제가 풀 수 있는 수준인 걸 알려면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그게 맞죠. 혹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지간하면 풀겠지 이런 마음으로 풀어요, 거의. 그게 제일 좋죠. 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금방 푸는 문제인데 얘는 고민만 잘 해보시면 됩니다. 응?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각각 이런 방식으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구성을 하겠대. 그지?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어떤 집합 X에 대해서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가 되도록 X라는 집합을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X라는 집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A의 원소의 개수는 9개가 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되겠냐는 거지. 자, 봐봐. 일단은 X에 어떤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에 B는 세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 B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X 한 개당 B가 실수인 거는 항상 한 개씩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NB가 7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라는 이야기예요. X 한 개당 B가 항상 한 개씩 만들어져.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두 번째는 얘는 지금 4기 때문에 짝수란 말이야. 너가 짝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X에 어떤 원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실수 A를 만들기 위해서는 X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실근이 있다고. 근데 보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계인 9개지. 그렇다는 거는 X는 무엇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냐면 0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0일 때 A가 한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수가 몇 개 만들어질 텐데 이 X의 원소 중에서 음수가 되면 A는 안 만들어지죠.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게. 너가 양수가 되면 항상 2개씩 만들어집니다. 즉 0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양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총 7개라는 소리니까 양수가 4개고 0이 들어갔으면 음수는 2개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X라는 집합의 구성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합의 최대니까 음수 중에 2개 제일 큰 거 고르고 0 고르고 양수 4개 중에 제일 큰 거 고르고 끝이죠. 양수 4개는 5, 4, 3, 2 0 있고 음수는 마일 마이 더하시면 끝. 이런 문제로 답은 11 되겠죠. 이해가요?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거듭 제곱 근중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묻는. 넘어가서 자 이제 로그 나오죠? 너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 x의 개수가 25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라. 9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마 작년도 기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진수가 0보다 클 것, 밑이 0보다 클 것, 밑은 1이 아닐 것.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x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 밑에 대한 조건상 x가 안 되는 거는 0 안 되고 마일 안 되고 마이너스 2가 안 되네. 그죠? 요걸 제외하고는 다 0보다 크거나 1이 아니죠.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것들. 그 다음에 n에 x를 뺀 거랑 n 플러스 1 플러스 x 너가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생겨서 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여기가 n이죠. 그럼 결국에는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즉 마이너스 n보다 커나 같고 n-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거 3개는 안 돼요. 그게 25개라는 거야. 보니까 얘네는 이 안에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25개가 되려면 요게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개냐면 너에서 너를 빼고 1을 더하는 거니까 2n개잖아, 2n개, 그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n개. 저 3개를 빼주면 빼기 3, 너가 25개라는 거죠. 이렇게. n값은 14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가도 괜찮죠? 10번 쉽겠죠? 11번 해봅시다. 12번이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11번부터 해봅시다.
11번은 그냥 로그 연산하는 문제. 어렵지 않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게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만 그냥 다 더한 게 무게중심의 3배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 더하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9 무게중심의 x좌표의 3배니까 3b. 자, 이제 그 다음에 함수값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y좌표 로그 2의 9랑 마이너스 로그 2의 7이랑 플러스인가? 플러스 로그 2의 7이랑 a까지 더한 게 로그 8의 7에 3을 곱한 거니까 로그 2의 7 나오죠. 오! 근데 로그 2의 7이 여기랑 여기 없어지고 그럼 a 값은 넘어가면 로그 2의 9가 나옵니다. 근데 너가 로그 2의 9고 2a니까 3b도 로그 2의 9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뭘 하고 싶다? 2의 a 플러스 3b승. 그럼 둘이 더하면 로그 2의 9가 2개니까 로그 2의 81이죠. 2의 로그 2의 81이 된다. 답은 81이 나오네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12번 해볼까요? 한 10문제 정도 풀고 마치겠습니다. 은하가 방금 그렇게 생각을 했죠.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문제나 푼다고? 수업을 10시 반까지 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10문제까지 안 풀 거예요. 10시 한 10분쯤 끝나지 않을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은 진수 조건을 잘 쓰셔야 되고요. 이 값이 이제 양수가 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셔야 되고 진수 조건이 두 개죠.
너네 둘 다 4번 나왔어? 기훈이도 4번 나왔나 본데? 자, 보세요. 일단은 아마 부등식, 방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보시면 진수 조건 1개, 진수 조건 2개, 뺀 게 0보다 큰 거니까 넘어가면 너가 너보다 크면 되죠.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요것도 그려주고, 요것도 그려주고, X축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얘랑 얘는 어디서 만나냐면, 쇽쇽 75 없어지고, n이 0일 때랑, 다음에 넘어가면 아마 10 플러스 k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n이 0일 때랑 10 플러스 k에서 만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아마 5랑 15 그지? 5랑 15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하고 15 나오나요? 마이너스 5랑 15 근데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2차 함수랑 0에서 만나고 0,75 그리고 10 더하기 k에서 만나죠. 그죠? 0이랑 10 더하기 k 근데 요 자연수 n의 개수가 이제 12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12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뭐 이런 게 일단 가능하죠. 그럼 이게 어디가 되는데 여기가? 12개가 되려면 1 땡땡땡땡 12까지 아니야? 요게 딱 1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너보다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둘 다 0보다 큰 것도 맞고 그래서 일단은 k 값이 가능한 게 3이 가능합니다. 3이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냐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니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12까지가 되고 여기부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서 이제 진수 조건상 범위를 여기까지만 딱 자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즉 이쪽에 실근이 있는데 이 실근이 13보다는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 실근이 누구냐면 너가 는 0인 순간이니까 k분의 75거든. 이렇게 k값 뭐 가능하죠? 6 가능한가요? 6일 때가 12점 얼마 나오나? 더 이상 있나요? 7일 때 안 되는 것 같죠? 5일 때도 안 되고 이런 게 가능하네요. 또 없나? 음수인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답이 그러면 아까 답이 내가 9번으로 잘못 봤네. 12번인데 12번에 답이 4번이라고 했지? 4번 맞아요. 선생님이 답 9번으로 잘못 봤습니다. 답 4번 맞습니다. 그래서 6이랑 3이 돼서 답이 이제 9가 나오는 부등식으로 푸셔도 되고 그림을 이용해서 푸셔도 되는데 이제 너와 너의 실근이 경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너의 진수 조건이 경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였다. 얘가 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4점짜리 14번인가에 나왔던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3번 너무 하기 싫게 생겼죠? 로그 연산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수열 AN에 대하여 이런 거를 만족한데 일단은 너의 분모에 있는
로그 AN의 5를 역수를 취하고 이제 밑과 진수를 바꿉시다. 즉 2n 제곱에 로그 5의 AN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마이너스 밑이 25니까 2분의 1에 로그 5의 AN.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그 5의 AN끼리는 공통. 너는 1 빼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자를 보시면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로그 5의 AN이 남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널 플러스로 바꿔서 너가 2로그 4의 AN이니까 로그 2의 AN이 남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진수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 변환을 해주시면 로그 2분의 로그 AN, 로그 5분의 로그 AN 약분하시면 로그 5분의 로그 2라서 로그 5의 2가 나옵니다. 로그 5의 2가 돼요. 요건 이제 밑변환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로그 2분의 로그 AN. 너도 로그 5분의 로그 AN. 상용 로그 갖다가 약분해주고 로그 5분의 로그 2니까 로그 5의 2. 이런 식으로 다시 밑변환. 1을 더하는 거니까 너는 1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좌변 같은 경우에는 4n제곱 아니지?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너가 로그 5의 AN인 거죠. 자, 요런 상태가 되고 요거를 너에다가 분모로 그러면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가 나오거든. 이렇게 요게 이제 지수로 올라갑니다. 연산 조금 복잡하다고 했어요. 요렇게 나오고 그러므로 AN은 10에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예요. 자, 요 상태인데 마지막에 뭘 하고 싶냐면 A5 곱하기 A6을 하고 싶거든. 근데 잘 보면 요게 요렇게 생겼어. 2n 마일 2n 플러스 1 분의 2라서 부호무수 딱 쪼개면 2n 마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짠. 자, 여기다가 이제 5 넣고 6 넣고 서로 곱한다는 건 지수끼리 더한다는 얘기지. 즉 A5 곱하기 A6은 여기다가 5가 들어가면 얘가 9분의 1 빼기 11분의 1, 6 들어가면 11분의 1 빼기 13분의 1. 그래서 9분의 1 빼기 13분의 1, 10에 이렇게 끝입니다. 연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개념상 어려운 건 없다. 다음에 우리 14번 풀었었나? 기억나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요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고 옛날 문과 킬러로 나왔던 문제인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번 이상 출제가 됐던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쪽 파트에 킬러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서 자 보시면 fn이라는 함수를 마치 수열처럼 정의를 했죠. 로그 3의 n을 따라가든 아니면 로그 2의 n을 따라가든 요거는 n이 이제 홀수일 때 요게 n이 이제 짝수일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f mn을 곱한 값이 f m에다가 fn을 더한 것과 같아지도록 하는 mn 순서쌍을 찾고 싶대. 기본적으로 홀수 짝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경우를 나눠야겠죠. mn이 둘 다 홀수일 때, 둘 다 짝수일 때, 하나만 홀수, 하나가 짝수일 때. 첫 번째, 만약에 mn 둘 다 짝수인 경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m 곱하기 n도 짝수죠. 그럼 모두 다 짝수잖아. 그러면 셋 다 어디 들어가냐면 밑에 들어가요. 즉 로그 2의 mn이 되고 로그 2의 m이 되고 로그 2의 n이 되겠지. 보시다시피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밑이 다 같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mn이 짝수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 자, 두 번째 mn이 홀수이면 어떨까? 곱한 것도 홀수지. 그러니 밑만 뭐로 바뀌겠어? 2에서 3으로 바뀌겠죠.
근데 너랑 밑이 다 3이 되니까 역시 너도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중요한 건 세 번째야. 만약에 m은 홀수인데 n은 짝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우에 m에는 짝수가 나오고, 뭐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너가 짝수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로그 2의 mn 로그 3의 m 로그 2의 n.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보시면 얘는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이란 말이야. 그러니 너랑 없어집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무슨 등식인 거냐면 로그 2의 m과 로그 3의 m이 같으면 돼요. 근데 밑이 서로 다르지만 요 값이 같을 수 있거든. 언제 가능해? m 값이 1일 때 가능해요. 즉 m이 1이고 n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역시 저 성질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둘 다 짝수인 거, 둘 다 홀수인 거,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짝수인 거. 거꾸로 n이 1이고 m이 짝수인 거, 이렇게 가능하겠지. 여기서 100개, 100개, 여기서 10개 나오는데 서로 바꾸면 이제 20개, 총 220개가 나온다. 이런 아주 유명한 문제였다. 넘어간다. 15번 좀 쉽고요. 16번이 그나마 좀 귀찮긴 한데 괜찮을 것 같고, 17번 한번 해볼까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생긴 구조를 쭉 더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 문제까지는 못 풀겠는데? 어려운 거 위주로 풀어야지. 한 개, 두 개,
4개만 풀어야겠다. 선생님이 앞에 나열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써놨죠? 참고해서 메모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저 식을 로그를 연산을 해서 저렇게 바꿔줄 수 있고, 쟤를 쭉 n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쭉쭉 없어집니다. 그죠? 얘랑 얘까지는 없어져요. 잘 보시면 1이 일단은 m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 빼기 로그 m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이 값이 뭐가 되고 싶냐면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자연수가 되는 어떤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m 값에 대한 이야기. 그럼 너는 자연수인데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요? 아니, p라고 합시다. p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정리를 좀 해 보셔야 하고요. 양변에 2를 곱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m을 넘길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 나누기 m 플러스 2는 2p 마이너스 m인데 마이너스를 거꾸로 붙여주면 잠깐만, 이게 지금 밑이 2인 로그인데 선생님 밑을 생략을 했네요. 상용 로그 아닌데 미안해. 밑에 다 2가 붙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역수를 취하고 양변을 마이너스를 붙여줍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분의 m 플러스 2. 잠깐만, 이거 1이잖아, 이씨. 1이네.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그래서 m 플러스 2는 2에 m 빼기 2p 플러스 1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요 값이 100이야, 자연수. 그러면 너가 이제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 어차피 m 플러스 2가 요 어떤 거듭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는 뻔하죠. 2의 거듭 제곱이 돼야지만 우변처럼 이제 정수가 나오니까 사실은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그럼 너가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될 수 있는 게 지극히 이제 한정적입니다. 자, 만약에 너가 2의 1승이야. 그러면 2의 1승은 m은 0이죠. 자연수니까 안 되고, 2의 제곱이면 m 값이 2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쓰자 그냥. 너는 2의 제곱은 2의 m 값이 2인 거죠? 2 빼기 2p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보니까 지금 m 플러스 2를 약간 이상한데? 2를 나눌 걸 그랬나? 이렇게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m 플러스 2가 2분의 m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식을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거기서 거긴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죠? m이 짝수가 돼야지만 짝수? 짝수인 건 당연하죠. 짝수인 건 당연하고 요 2로 나눴을 때 2의 거듭 제곱에서 2를 뺀 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냥 m 플러스 2를 가지고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씁시다.
그럼 2의 3승이면 너가 이제 만약에 2의 3승이면 m은 6이 되겠죠? 그럼 6 빼기 2p 플러스 1. 그럼 요게 가능한지 어때? 요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홀수인데 보시면 요 2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m 값은 항상 짝수거든? 왜냐면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2를 빼봤자 짝수죠. 그럼 너가 짝수, 너가 홀수니까 이 자리는 홀수가 나오는데 그러니 이 자리는 반드시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러면 p 값이 나오죠. p는 뭐가 나와? 계산해보면 2 나오나요? 그죠? p가 2일 때 2의 3승, 2의 3승 딱 맞죠? 그 다음에 2의 5승이 되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m 값이 얼마냐면 2의 5승에서 2를 뺀 30이거든? 이렇게 된다고. 31이니까 5가 되려면 슉슉 얼마야? 26? p는 13 나오네요. 1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p 값을 내가 봤을 때는 구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2의 7승만 돼도 여기가 2의 얼마야? 2의 7승에서 2를 빼는 거니까 126인가요? 126 빼기 2p 플러스 1이죠? 그럼 이제 또 p 값이 나오겠죠? 근데 100 이하니까 요거에다 한 개 정도 더 되겠다. 넘겨보고 계산해보면 60 나오나요? 60 나오죠. 더 안 되겠는데? 그지? 왜냐면 얘가 2의 9승이 돼버리면 510이고 그걸 넘겨서 계산하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래서 p 값이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m 값의 합이네. p를 구하는 게 아니었네. m 값 뭐야 이거? 아 요거네. 너랑 너네. 얘네가 m 플러스 2거든. 그럼 요렇게 더한 다음에 8 빼주면 되겠죠. 사실은 요거 딱 날리면 되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됩니다. 128 더하기 32가 되겠네요. 150 나오죠? 160 나오나요? 150? 150? 150? 160 나오는데? 띠로리? 150, 154, 158, 162? 허허. m이 2가 되는 것도 괜찮나? 안 되는데? 뭐라고? 저기 그 오른쪽에 지수에 n이 가면 6 더하기 30 더하기 120이 굳이 저걸로 요거. 안 되는데. 내가 뭘 산수를 틀렸나 봐. 8에서 6 빼고 32에서 6 빼고 2를 빼야 되는구나. 2를 3개 뺐는데 내가 8을 뺐네. 그죠? 여기 맞네. 162 나옵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다소 복잡한 문제인데 자연수 조건을 이용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자 20번도 굉장히 유명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그냥 20번 별표 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이 한번 봐도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라. 로그 2의 na-a제곱과 로그 2의 nb-b제곱이 밑줄 같은 자연수. 그리고 b 빼기 a가 0보다 크고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a, b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해라. 일단 구조가 같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na-a제곱이랑 nb-b제곱이 구조가 완전히 같죠. 그것이 어떤 m값, 뭔진 모르지만 자연수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형태를 로그를 날려서 이제 na 빼기 a제곱과 nb 빼기 b제곱이 같고 2의 m승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한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na 마이너스 2의 m승이 0이고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nb 마이너스 2의 m승도 역시 0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ab는 마이너스 x제곱 nx
빼기 2의 m승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구조가 같은 2차식에서 서로 다른 두 문자에 대해서 2차식을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그 두 문자를 어떤 2차식의 두 실근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공수 원할 때 아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그려서 해볼까요? 이거 이제 그릴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B 빼기 A가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커야 된대.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면 그만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B 빼기 A는 뭐냐면 두 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잖아. 두 근의 차이가 2분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내가 2분의 N제곱보다 너의 두 근의 차이가 같은 거니까 여기 지금 A, B 이런 식으로 있으면 두 근의 차이 공식을 쓸 수가 있지. 두 근의 차이 공식은 뭐냐면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요게 이제 절대값 B 빼기 A입니다. 편의상 B가 A보다 큰 상황을 가정을 하면 여기도 지금 B가 A보다 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 A는 이 A랑은 다른 A예요. 이 A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마이너스 1분의 루트 판별식. 자, 그러면 판별식 써보시면 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넣으니까 2의 n 플러스 2승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2분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되죠.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애초에 판별식이니까. 잠깐만. 4분의죠, 4분의. 왜냐면 루트 판별식이라서 이제 제곱하면 4분의 n제곱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운데다가 n제곱을 놓고 양옆으로 2의 m승을 놓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가운데다 2의 m승을 놓고 양변으로 n제곱을 놓는 방법. 우리 반 아니니까 안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양옆에다 쓸게요. 자, n제곱이 2의 n 플러스 2승보다는 넘어가면 n제곱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너가 넘어가고 넘어가서 4분의 3이니까 3분의 4를 곱해주시면 3분의 4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승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m 값은 자연수이고 n 값은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n은 20 이하. 자연수.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자연수 m이 1이 되면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고 n제곱이 되고 3분의 4 곱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값이 얼마 정도 되죠? 3분의 16이니까 5. 얼마 나오지, 그지? 얘는 이제 4고 얘는 5. 얼마가 나오네? 그러면 너랑 너 사이에는 n제곱 제곱수가 있니 없니? 자연수의 제곱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센다고. 생각보다 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n제곱을 기준으로 양쪽에다가 2의 n 플러스 2승을 쓴 거잖아. 이거를 2의 n 플러스 2승을 가운데다 쓰고 양쪽에다가 n제곱에 대한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쪽에다 지수함수를 취했지. 왜 이거를 취했냐면 m 값의 변화에 따른 숫자를 관찰하기가 지수함수가 훨씬 관찰하기가 용이해요. 너네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세는 것보다는 2의 2승, 3승, 4승, 5승을 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값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세야 하는 횟수 자체가 더 적습니다.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쪽으로 세셔야 됩니다. 지수함수 쪽으로 센다고. 결과적으로. 왜 지수함수 쪽으로 셌는지를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자, 어쨌거나 너는 없어. 그럼 또 가야지. 2의 3승 3분의 4 곱하기 2의 3승 자, 8보다 크고 이거 얼마야?
10점 얼마 되나요? 즉, 3의 제곱 가능하겠네. 즉, 우리는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을 찾은 거야, 일단은. 최초의 자연수는 3이 만족한다는 거죠. 이거 변형돼서 되게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의 4승. 여기가 3분의 4의 2의 4승. 그럼 여기가 3분의 64니까 21점 얼마죠? 얘는 16이고. 있어, 없어? 없지? 없습니다. 이렇게 세면 돼. 생각보다 금방 찾아. 왜 생각보다 금방 찾을까? 여기가 지금 2의 5승이면 32잖아? 2의 6승은 64? 근데 n은 2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n제곱은 기껏해야 최대 400입니다. 400. 그럼 2의 몇 승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 2의 9승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 최대 2의 7승까지만 보시면 돼요.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하고 2의 8승부터는 볼 필요가 아니다. 2의 8승까지는 봐야 되나? 2의 8승까지는 봐야 되겠다. 2의 9승부터는 볼 필요가 없죠. 그죠? 2의 9승 512니까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내가 제곱해서 내가 512를 넘어가면 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 정도 더 세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야. 되게 귀찮은 세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마 22번, 30번 약간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어떤 그런 기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출이에요. 한번 스스로 꼭 풀어보시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는 2의 m승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2의 m승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요 길이를 뭐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기도 하는데 그냥 요거 쓰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됐죠? 다음에 보니까 뒤에 기출을 내가 숙제로 다 넣어놨거든 어차피. 그래서 뒤에 기출은 너네가 한번 숙제로 잘 풀어보고 한 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23번이랑 24번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죠? 24번 우리 했던 문제인 건 기억하나요?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고 23번은 이제 양의 약수에 대한 이야기. 22번과 23번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22번과 23번이 아주 관련성이 있는 23번이 근데 좀 더 어려운 문제고 자 24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그 4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 값이 밑줄 40 이하의 자연수. 그럼 시작 자체는 똑같아. 너에다가 2n제곱 마이너스 너가 로그 원래 2인데 2분의 1이니까 4로 바꿀 수 있죠? 루트 n 너가 는 m 자연수 40 이하 40 이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수 조건이 중요한 거라고 했죠. 좌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그 4에 2의 루트 n을 나눠주면 n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4의 m승이니까 그러면 2n분의 너가 4의 m승이 돼서 2의 2m승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너는 2의 2m 빼기 1승이 되고 양변을 3분의 2승을 해주시면 식이 이제 n는으로 바뀌죠. 2의 3분의 4m 빼기 2승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수 형태로 바꿔서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 우리는 자연수가 되더라 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가 40 이하의 자연수를 넣어서 지수 부분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m값을 고르시면 되는데 m이 될 수 있는 거는 1 들어가면 안 되죠? 2 들어가면 괜찮죠. 3 들어가면 안 되고 4 들어가도 안 되고 5 들어가면 다시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개마다 가능하냐면 3개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규칙성이 3개마다 나오고 40 이하의 자연수는 나머지 이 자리가 마지막에 38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씩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몇 개 나오냐면 13개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기출이었다. 근데 얘도 혼자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 연산을 통해서 지수로 바꿔서 지수를 마지막에 n는으로 바꾼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m에 대한 어떤 식을 이렇게 n는으로 바꿔서 지수에 대한 의미 아닌 정수해. 의미 아닌 정수해?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됐죠?
자, 좀 늦게 끝나서 미안하고 우리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출이 25번부터 30번이 있는데 요거 숙제로 내가 다시 어차피 넣어놨기 때문에 숙제 풀 때 부지런히 풀어보시고, 숙제가 이제 난이도가 아마 좀 저번보다는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다 모의고사랑 수능, 평가원 이런 기출이라서 좀 어려운 것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